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서 30년을 버틴 김 부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노년에 그의 집은 조용합니다. 전화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입니다. 오늘은 최근 종경된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고 제 인사이트를 더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김 부장은 유년 시절 형에게 느낀 자격지심의 힘으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 시절엔 대학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985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토요일도 나왔고 일요일도 가끔 나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대리가 됐고 과장이 됐습니다. IMF가 왔을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구조조정 때도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2015년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버텼습니다. 서울 강남에 3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1998년에 샀을 때는 1억 5천이었습니다. 빚을 5천만 원 냈습니다. 15년 걸려서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1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들은 공대를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다닙니다. 김 부장이 다니던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딸은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좋은 집안이라고들 합니다. 손주도 둘 낳았습니다. 다들 건강합니다. 퇴직금도 꽤 나왔습니다. 2억이 넘었습니다. 연금도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나옵니다. 노후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성공의 상징입니다. 김 부장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잘 살았다고. 젊은 날의 김 부장은 말이 적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핵심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5분이면 끝났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후배들이 물으면 짧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해봐. 저건 이런 거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없으니 중요한 말만 남았습니다.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산을 가면 묵묵히 걸었습니다. 앞서가지도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지켰습니다.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조용했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떠들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 부장이 입을 열면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 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으니 한마디가 더 귀했습니다. 가족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김 부장은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훈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 정도였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침묵을 존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믿음직했습니다.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매달 월급 통장을 맡겼습니다. 한 번도 안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중했습니다. 말이 적으니까 존중받았습니다. 퇴직 후 김 부장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회의도 없고 보고도 없습니다. 결제할 서류도 없고 지시할 후배도 없습니다. 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가 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은 늘어났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6시 반쯤 나가면 아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김 부장이 먼저 말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다들 편하게만 살려고 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버릇이 없어. 처음엔 사람들이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김 부장님. 옛날이 좋았죠. 요새 애들은 말 안 들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어제도 그 얘기, 오늘도 그 얘기, 일주일째 같은 얘기, 한 달째 같은 얘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웃음이 줄어듭니다. 고개만 끄덕입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네, 그러게요. 대답은 짧아집니다. 아, 네, 맞아요. 더 이상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있을 뿐입니다. 김 부장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말합니다. 더 길게 말합니다. 더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니까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참고 있을 뿐입니다.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동호회 단톡방에 김 부장의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아침 7시입니다. 오늘 산 갈 사람? 답장이 옵니다. 저요, 갑니다. 그런데 김 부장이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주말 산행은 이 코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30년 다녀봐서 아는데 그 코스는 요즘 안 좋아.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처음엔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마에오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하지만 점점 답장이 줄어듭니다. 읽음 표시만 늘어납니다. 1에서 5로 10으로 15로 김 부장은 생각합니다. 읽기는 하네. 도움이 되나 보군. 그래서 더 많이 씁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 씁니다. 오늘 뉴스 봤어? 요즘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내 생각엔 말이야. 단톡방이 조용해집니다. 김 부장의 글만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화를 안 합니다. 가끔 누군가 말을 꺼내면 김 부장이 끼어듭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 대화가 끊깁니다. 다시 조용해집니다. 어느 날 누군가 새 단톡방을 만듭니다. 김 부장 없는 단톡방입니다. 거기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김 부장은 모릅니다. 예전 단톡방만 보고 있습니다. 술 약속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김 부장이 답합니다. 갑니다. 하지만 당일날 연락이 옵니다. 형님 죄송한데 인원이 많아서요. 다음에 봬요. 김 부장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어때? 한 명 더 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집에 옵니다. 한 달 만입니다. 김 부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왔냐? 그래, 요새 어떠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잘 지내요. 거실에 앉습니다. 김 부장이 물어봅니다. 회사는 어때? 상사는 괜찮고, 일은 재미있어. 힘든 건 없고, 아들이 짧게 대답합니다. 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김 부장은 계속 말합니다. 상사한테는 이렇게 해봐. 내가 부장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30분 넘게 말합니다. 조언이 이어집니다. 아들은 듣고 있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고개만 끄덕입니다. 네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시대랑 지금은 좀 달라요. 요즘은 수직적 문화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일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뭐가 달라? 사람 사는 건 똑같아. 회사 생활은 다 그렇지.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조금만 더 있어봐. 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점심을 먹고 아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저 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어서요. 김 부장이 놀랍니다. 배울서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니요, 약속 시간이 있어요. 다음에 올게요. 아들이 나갑니다.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말. 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전화화가 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는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됩니다. 2달에 한 번이 됩니다. 딸에게도 전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요즘 애는 어때? 잘 크고 있어. 육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교육은 말이야. 내가 너희 키워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키워. 그래서 버릇이 없는 거야. 30분 넘게 말합니다. 딸은 듣습니다. 가끔 대답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빠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육아책에도 다르게 나와요. 소아과 선생님도 다르게 말씀하시고요. 김 부장은 서운합니다.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책임 뭘 알아? 이사가 뭘 알아? 아빠가 너희 키워봐서 아는 거야. 책이랑 의사 말만 듣지 말고 딸이 대답합니다. 네, 알았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점점 전화도 짧아집니다. 아빠 애가 울어서 끊을게요.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에 한 번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 2달에 한 번이 됩니다. 아내에게도 말이 많아집니다. 음식은 이렇게 해야지 3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바꿔? 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야. 반찬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요즘 말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김 부장은 화가 납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정도도 못 듣겠다는 거야.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도와주는 건데.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장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는 예의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 정도 존중은 받아야지.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내 말이 틀렸어? 아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지어가 볼게요. 지인들 모임에서도 김 부장이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른을 몰라. 존중이 없어. 나이 든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사람들은 조용히 듣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누구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김 부장은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나이 든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만 흐릅니다. 누군가 일어납니다. 저 먼저 갈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1명, 2명 일어납니다. 자리가 파합니다. 예정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집을 샀고 애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 정도 존중은 받아야지.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리 알았어요. 그래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입니다. 김 부장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알아듣는구나. 이제야 내 말을 듣는구나. 하지만 그건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포기였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 김 부장이 나갑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오, 형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하지만 자리는 김 부장 옆에 비어 있습니다. 6명이 모였는데 5명이 한쪽에 앉았습니다. 김 부장만 반대편에 앉습니다. 누구도 옆에 앉지 않습니다. 다들 다른 쪽에 앉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이야기가 오갑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요즘 손주가 말이야. 우리 애가 회사에서 김 부장이 끼어듭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잠시 듣습니다. 2분, 3분, 5분. 그리고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 다음 주에 등산 갈 사람 있어? 김 부장의 말이 끊깁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김 부장은 그냥 듣는 사람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 1시간쯤 지나자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저 먼저 갈게요. 집사람이 기다려서 하나둘 떠납니다. 김 부장만 남습니다. 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올 때도 1시간 정도 있다가 갑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잘 드세요. 운동하시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김 부장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죄송한데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요. 딸의 전화도 줄었습니다. 명절에만 연락이 옵니다. 아바스올 잘 보내세요. 구석 잘 보내세요. 손주 얼굴도 사진으로만 봅니다. 가끔 영상 통화를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끊깁니다. 아바 애가 보차해서 다음에 다시 할게요. 김 부장은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제 압니다. 말하면 더 멀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 부장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후 3시입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습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소리만 들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우들이 떠듭니다. 웃고 울고 화내고. 하지만 김 부장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켜놓았을 뿐입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 알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언제였는지 봅니다. 3일 전입니다. 보험 광고였습니다. 전화 기록을 봅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확인합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가족 전화는 2주 전입니다.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전 11시에 나가서 아직 안 왔습니다. 요즘 자주 나갑니다. 주 3회, 4회, 5회.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친구 만나고 와. 독서 모임 가. 봉사 활동 가. 김 부장은 혼자 집을 지킵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똑딱똑딱 똑딱똑딱. 냉장고 도는 소리. 윙윙윙. 그게 전부입니다. 김 부장은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조언한 것뿐인데,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 존중을 요구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30년을 일했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집도 샀고, 애들도 키웠는데, 왜 아무도 없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후가 저녁이 되고, 저녁이 밤이 됩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입니다. 부부가 손잡고 걷고, 가족이 함께 걷고, 친구가 함께 웃고, 김 부장은 혼자입니다. 서울 강남 15억짜리 35평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롭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존중은 결과라고. 행동의 결과, 말의 결과, 태도의 결과라고. 존중은 쌓이는 것이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고. 존중은 나이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월만으론 부족하다고, 경험만으론 부족하다고.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존경받는다고.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귀는 둘인데 입은 하나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고? 아니, 나이 들면 10배로 듣고 10분의 1만 말하라고. 젊은 시절의 성공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계획하고 지시하고 설득합니다. 회의하고 보고하고 협상합니다. 발표하고 제안하고 설명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품위는 침묵으로 만들어집니다.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공감하고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라고. 부탁받지 않은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고. 거리는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적당한 거리가 오래가는 관계를 만든다고. 가까워지려고 매달릴수록 멀어진다고. 노년의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하다고. 경험을 나누는 것보다 침묵을 나누는 것이 더 귀하다고. 김 부장은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다녔고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30년을 버텼고 집도 샀고 아이들도 키웠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존재만으로 존중받는 법을, 침묵의 품위를, 침묵의 힘을, 말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법을. 엔딩 멘트. 김 부장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람은 말로 남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남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제 인사이트와 조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드라마 내용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 드라마에 나오는 김 부장 즉 김낙수 부장의 이야기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지탱해온 모든 어른들을 김 부장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증명하려고 하루하루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주인은 나다. 나답게 살 것이다. 나다움을 찾겠다. 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격하게 공감하시거나 혹은 공감하지 않으시더라도 댓글에 제 인사이트와 다른 김 부장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